그림과 같은 전압 E와 저항 R로 된 회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전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가 부하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단자 AB 간에 점선으로 연결된 부하 저항을 접속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부하 저항이 임의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변이라고 하는 거죠. 가변. 변할 수 있는 가변 저항이라고 합니다. 가변 상태에 대한 저항값이 있다. 그래서 이 저항값을 변화시키면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최대로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저항값을 변화시키면 전류값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전류 변화 생겨요? 안 생겨요? 전류 변화가 되죠. 전류 변화가 되면서 그 전류 변화가 뭘 가져와요? 저항에서 전력값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때에 저항, 부하 저항에서 전력이 최대로 소비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유하면 앰프는 이제 전원이고 거기에 저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앰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스피커라고 생각하면 되죠. 앰프에서 전달되는 전력이 스피커로 얼마나 잘 전달되겠느냐, 최대로 전달되겠느냐, 뭐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최대 전력이라고 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발전소입니다. 발전소고 이게 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하, 수용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력을 수용가에게 얼마만큼 최대로 전달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대 전력 전송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최대 전력 전송. 최대 전력 전송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이 있겠죠. 최대 전력이 전송되기 위한 조건. 그 다음에 값 있겠죠. 최대 전력값.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조건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보통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물론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추려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최대 전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류값이 변화될 때 이 저항에서 소비되는 값, 물론 저항값도 바뀌잖아요. 우리가 전력을 계산한다. 그러면 I 자승 RL이잖아요. 전류도 변하고 저항도 변하니까 당연히 거기서 소비되는 전력도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가 되겠죠. 그것이 최대가 되기 위한 이것은 얼마일까? 그것에 대한 조건은 어떤 조건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항만의 회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저항만의 회로를 잠깐 살펴보면 최대 전력이 되어지려면, 최대 전력이 되고자 한다면 뭐가 돼야 된다? 임피던스 정합이 돼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임피던스 정합이 되니까 RL하고 R하고 같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RL이 뭐가 돼야 돼요? R과 같아지는 거죠. RL이 R과 같아지는 거죠. 그게 최대 전력 전송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때 최대 전력 P의 맥스는 얼마죠? 계산해보면 4R분의 V. 여기서는 4R분의 2제곱이 되겠네요. 전압이 뭐로 주어졌으니까요? 2로 주어졌죠? 네, 2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2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 최대 전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임피던스 정합이라는 거 별거 없어요. 임피던스 정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기 공부를 하면서 최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경우를 몇 번 보게 돼요. 전기 공부를 하면서 최대 어쩌고 저쩌고는 이 회로 이론뿐만 아니라 전기 기기에서도 나오고요. 최대 어쩌고 저쩌고가 몇 번 나와요. 근데 이 최대 어쩌고 저쩌고는 예를 들면 최대 효율 조건. 그러면 두 개가 같잖아요. 정합이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철손과 동손이 같아라 이렇게 돼요. 최대 어쩌고 하면 뭐가 두 개가 같으란 얘기예요. 철손과 동손이 같아라. 최대 토크 조건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전기기기에. 그 최대 어쩌고 하면 항상 뭐예요? 두 개가 같아요.
그 정합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뭘 구하라 했을 때는 항상 뭐 한다? 정합. 두 개가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임피던스 정합, 임피던스 매칭, 손실 매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첫 번째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에요.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 이렇게 나오면 얘는 뭐죠? 최대 전력 전송 조건에 의한 최대 전력을 묻는 거죠. 최대 전력은 어느 걸까요? 4R분의 2제곱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실제를 한번 따져보면요. 실제는 여기가 저항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죠? 여기 X도 있죠. 그래서 실제는 R 플러스 J의 X예요. 그래서 임피던스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부하저항이 R이라면 최대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임피던스 정합이라고 그래요. 임피던스가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임피던스 크기가 얼마입니까? 임피던스 크기는 R제곱의 X제곱이잖아요. 루트 한 거잖아요. 그것이 뭐하고 같으면 돼요? RL과 같으면 돼요. 임피던스 정합이니까. 이해하셨죠? 그게 기본이에요. 항상 임피던스 크기가 같으면 돼요. 자, 이건 뭐 크기가 RL밖에 없으니까 임피던스 크기가 같으면 돼요. 그러면 최대 전력 전송이 돼요.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부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임피던스가 저항이 아니고요. 여기도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ZL이라고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기본이에요. 요게 기본. 여기서 간단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코일을 없애버리고 요 코일을 없애버린 것이 지금의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임피던스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가 내부 임피던스 ZG가 있는데 R 플러스 J의 X라고 한다면 부하 임피던스 ZL은 어떻게 돼야지 전력이 최대가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효 전력이 없어져야 되죠. 물론 이제 얘도 수학적으로 증명하면 조금 전에처럼 미분을 해가지고 찾아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렵다고 치고 어차피 증명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임피던스 정합의 개념으로 가면 돼요. 개념 접근을 해보면 여기가 R-J의 X가 되어야 요 플러스 JX하고 마이너스 JX가 직렬 연결되는 거니까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겠죠. 그래야 무효 전력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무효 전력이 없어져야 전력이 최대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효 전력이 없어져야. 그래서 무효 전력이 없어져 버리면 R만 남고 이것도 R만 남죠. 그러면 두 개가 같아지면 최대 전력 조건이 되나요? 그 이야기는 곧 무슨 이야기냐면 임피던스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최대 전력 전송 조건에 ZL이라고 하는 것은 ZG하고 공액으로 같아요. 여기가 R 플러스 JX면 얘는 뭐가 돼야 된다? R 마이너스 J의 X가 되어야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 된다. 그리고 플러스 J 마이너스 J 없어져 버리면 그래도 최대 전력은 얼마예요? 똑같죠. R만 존재하니까 뭐만 남아요? 여기에 R만 남고 여기에 R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전력은 동일하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최대 전력에 대한 개념을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임피던스 정합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최대 전력 전송 조건. 그럼 회로를 이해하면 돼요. 이것은 뭐다? 임피던스 정합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ZL은 ZG의 공액이고 RL은 RG하고 같으면 된다. 그러면 RL은 X만 있으면 X하고 같으면 되고요. RL은 저항에 따라서 X의 제곱에 R제곱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내부가 어떤 것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내부에 대한 개념으로 가면 됩니다. 내부에 대한 개념. 그래서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특별하게 최대 전력을 계산하는 것들은 바로 뭐죠? 요런 개념이 좀 특별하게 계산이 됩니다. 저항과 허수부가 존재할 때 개념이 특별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4R분의 V제곱이지만 요거는 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거 두 개가 최대 전력이 얼마다? P의 맥시멈을 구하면 4R분의 전압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얘는 별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죠? 정리하셔야 돼요. 자, 최대 전력 전송 조건.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 다음 예제 시간에 또 한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이 문제는 전압계가 있어요. 그 전압계를 그림과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여기 보면 전압계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죠. 이렇게 전압계를 연결해서 이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 이것을 측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번과 2번과 3번 중에 어떤 것이 전압이 제일 크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서 전압을 가하면 R에서 뭐가 생기죠? 요 R에서 생기는 전압 강하, 여기서 생기는 전압 강하가 있어요. 요 전압 강하가 곧 V2입니다. 그 다음에 V1은 여기에 있는 부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부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1이 됩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죠. 자, 이와 같을 때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얼마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이 전압과 여기 생기는 전압 있죠. 요 전압 V2를 더한 것이 곧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 V3가 되겠죠. 여기서 제일 큰 전압은 V3가 된다는 걸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력의 기본식이 있습니다. 전력 P는 전압과 전류의 곱이 되지만 어떻게 계산하죠? I 자승 R이죠. 전류로 구할 때는 I의 제곱에 곱이 됩니다. 다음에 저항으로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죠? R분의 V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그러면 전력의 기본식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내용은 몰라도 전력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이렇게 계산이 될 거다. 이것만 알면은 답을 보세요. 여기서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의 답을 보세요. 이 답을 보면 바로 답이 보이지 않을까요? 자, 전압계 3대로 측정하기 때문에 전압계 2대만 있는 것은 답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죠? 이거나 상황이 안 맞는 겁니다. 또 보세요. 이건 I 자승 R이 아니라 R분의 V제곱이니까 R이 요 밑에 있어야 되는데 위에 있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R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위에 있죠? 안 맞는 겁니다. R분의 V제곱 꼴이고 큰 거에서 작은 거 2개 빼고 있으니까 몰라도 답은 몇 번이에요? 몰라도 답은 1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압계 3개를 가지고 하나, 둘, 3개 전압계를 가지고 부하에 소비하는 전력을 측정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한다? 3전압계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기본적인 수학 공식이 들어있습니다. 그 수학 공식이 바로 뭐냐면 벡터 합의 공식이에요. 벡터 합의 공식. 그래서 벡터가 2개가 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V2라는 벡터와 V1이라는 벡터의 합의 벡터가 바로 뭐죠? V3가 되는 거죠. 벡터 합의 공식, 이거에 대한 값이 쓰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합의 공식이 어떤 것이냐? 바로 요것이 벡터 합의 공식이에요. 이 벡터 합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여기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계산해 볼 수 있다. 그것을 갖다 무엇이라고 한다? 3전압계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요 놈으로 찾아낼 수 있죠. R분의 V제곱의 형태.
R분의 V제곱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R이 위에 있으니까 안 되고, 이거는 R이 위에 있으니까 안 되고, 요거는 전압계가 하나 빠졌잖아요. 전압계가 하나 빠졌으니까 안 되고, R분의 V제곱의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이제 전압계 세대를 가지고 바로 여기 부하의 전력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필기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실기에도 요게 그대로 출제되어져 나옵니다. 이 형태를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같으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지금 보면 전류계 세대가 있죠. 전류계 세대. 이것을 갖다 우리는 3전류계법이라고 합니다. 3전류계법에 의해서 여기에서 소비되는 역시 전력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는 이 식에서 이 그림에서 보면 A1이라고 하는 전류가 제일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1이라는 전류가 흘러 들어와서 A2라는 전류와 A3라는 전류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이 회로에 대해서 부하에 소비되는 전력을 구해보자 라고 하면 이것을 뭐라고 해요? 3전류계법이라고 합니다. 3전류계법은 머릿속에서 넣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역률과 부하의 전력과 이건 두 개를 다 구하는 거죠. 두 개를 다 구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건 똑같은 게 있어요. 풀이를 보면 이거 똑같죠. 이거 똑같죠. 요건 다르네요. 요 똑같은 게 있어요. 요거는 뭐예요? 다 다르죠. 그러면 요걸 구하는 것보다 역률을 구하는 게 오히려 편할 거라는 거죠. 하나만 구해도 되거든요. 역률을 구하면. 그래서 역률에 대한 공식, 요거는 이제 방금 전에 벡터 합의 공식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큰 거, 제일 큰 게 A1이잖아요. 즉 요게 10A하고 요게 4A하고 요게 7A면 역률이라는 것은 10의 제곱에서 작은 거 2개 빼주고 2배 작은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62.5%다. 하나밖에 없죠, 여기에. 답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전력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R분의 라고 했잖아요. I자승 R 뭐 이런 거죠. R분의 V제곱. 그러니까 I자승 R이니까 2분의 1은 항상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큰 거, 제일 큰 거가 1이었죠. 2, 3였으니까 그대로 넣으면 저항값이 얼마냐? 25라는 거죠. 2죠. 요거는 10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제곱에 마이너스 7의 제곱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얘가 바로 뭐죠? 요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의 전력을 단순히 뭐예요? 저항과 전류의 지지층만을 가지고 계산해 볼 수가 있죠. 437.5W라고 하는 이러한 값을 찾아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전압계 3개를 가지고 전력을 측정하고 전류계 3개를 가지고 전력을 측정하는 이러한 방법을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이것이 3전압계법이고 3전류계법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에도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주관식으로 출제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공식을 유도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식을 유도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또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벡터 합의 공식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벡터 합의 공식. 잘 기억하세요. A, B의 벡터가 있다. 그리고 A와 B의 사이각이 세타다라고 하면 그 두 벡터의 합을 C라고 하면 C의 제곱은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B 벡터의 크기의 제곱, 다음에 2배의 A, B 벡터의 그 사이각을 코사인 취해준 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이런 벡터 합의 공식, 이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학이라고 하는 게 복잡한 게 아니죠. 간단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간단한 것들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자, 핵심 관용도 문제 1번입니다. 어떤 회로에 전압이 주어졌네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요것은 무슨 값이죠? 시료값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시료값이 안 나와 있고 최대값이죠. 여기 루트 2까지 곱해지면 그게 뭐가 되죠? 최대값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요것은 초기 위상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전압과
이와 같은 전류, 최대값의 오메가의 초기 위상이 주어졌죠. 이렇게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을 때 소비 전력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비 전력, 단위는 뭘 구하고 있어요? 와트를 구하고 있는 거죠. 와트. 이러한 와트에 대한 소비 전력을 구하려고 하면 전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와트는 어떻게 전력이 될까요? P, 이거는 V, 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때 여기에 이 값이 무슨 값이죠? 실, 효 값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요것은 뭐예요? 역률각인데 이 값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가 되겠죠.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가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몇 도입니까? 파이는 180도죠. 3분의 180도입니다. 전압의 위상이죠. 전류의 위상은 어떻게 돼요? 180도인데 6분의 180입니다. 6분의 180은 몇 도가 되죠? 30도가 되죠. 자, 요거는 3분의 180은 몇 도가 되죠? 60도가 되죠. 그러면 전압과 전류는 그렇죠. 몇 도 위상차가 있어요? 30도의 위상차가 있다는 겁니다. 위상차 세타는 전압이 60도, 전류가 30도. 그러니까 30도에 대한 위상차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의 실효값은 100V가 전압의 실효값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전류의 실효값은 이것을 뭘로 나눠줘야 된다? 루트 2로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력을 계산하라 그러면 전압이 얼마가 돼요? 100V 실효값이니까. 자, 요거는 루트 8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뭘로 나눠줘야 돼? 루트 2로 나눠줘야지 실효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사인을 취해주죠. 코사인의 몇 도입니까? 30도.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력이 되겠죠. 따라서 이걸 계산하면 100의 루트 3, 이게 얼마 나오냐면 173.2 이렇게 나와요. 100의 루트 3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효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이 값을 뭘로 바꿔주면 됩니까? 이 값을 사인으로 바꿔주면은 무효 전력이 되겠죠? 무효 전력. 만약에 피상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피상 전력은 어느 것이 될까요? 요렇게 곱한 거, 요것이 피상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피상 전력이나 유효 전력이나 또 무효 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를 확인해야 돼요. 문제가 소비 전력은 이렇게 하면서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분명히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가진 유효 전력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 풀이 방법입니다. 항상 문제를 볼 때는 문제의 각각의 지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얘네들이 무엇을 표현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은 볼 줄 알아야 우리는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전격이 600W짜리, 그래서 600W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되겠어요? 유효 전력이 됩니다. 유효 전력. 그리고 전격 전압이 여기에 100%를 가하는 게 아니라 80%를 가했어요. 전압의 80%를 가했다. 원래의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600W라는 얘기는 100% 전압, 100% 전격 전압일 때 그때의 600W의 전력을 소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압을 80%로 한 거니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80% 전압을 가했다. 그러면 전압이 줄어든 거죠. 전압이 줄어들었을 때 소비되는 전력이 얼마냐? P가 얼마가 될 것인가? 자, 소비되는 전력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압을 80%로 했을 때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전력의 공식을 이용해야 돼요. 우리 전력의 공식을 이용하는데 전력의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P는 전압의 전류를 곱하는 것이 있겠고요. 또 뭐가 있어요? R분의 V 제곱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I 자승 R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때에 이걸 적용할까요? 이걸 적용할까요? 이걸 적용하면은 전압은 전력은 전압에 비례하는 것 같은데 이걸 적용하면은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네요. 무엇을 적용할까요?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식을 적용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변하지 않은 게 뭘까요? 전열기는 그대로 있는 거죠. 전열기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전열기는. 자, 그리고 전압을 가하면 전열기에 뭐가 일정하죠? 내부 저항. 전열기의 내부 저항입니다. 이 내부 저항 R이 일정하기 때문에 얘가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전압을 100% 가할 때 흐르는 전류, 전압을 80% 가할 때 흐르는 전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식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왜? 전압과 전류가 같이 변하니까. 자, 요거는 전류가 변하니까 이것도 적용하기가 어렵죠. 요건 보세요. 요게 일정하죠. 그러면 전압이 변하는데 저항을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하는 식은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이 관계식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판단 부분이 필요해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그럼 전압이 80%니까 전력은 그거의 제곱이죠. 80%의 제곱은 얼마가 될까요? 80%의 제곱은 얼마가 될까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0.8의 제곱은 0. 얼마? 64. 즉 80%의 제곱은 64%가 되는 겁니다. 600W 전열기가 64%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W가 얼마? 0.64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384W만큼으로 소비되는 전력이 전압이 줄므로써 감소된다. 이런 겁니다. 개념을 알아야 돼요. 개념.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개념이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비례하니까 감소 비율만큼 이 전력이 따라서 감소하는 거죠. 근데 반비례한다라고 하면 감소 비율만큼 증가해야겠죠. 그때는 역수입니다. 역수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비례하느냐 반비례하느냐 그리고 제곱에 비례하느냐 반비례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얘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수학적으로. 비례한다는 식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어떤 식이 되냐면 요거는 P는 비례하죠. P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면 이걸 식을 이렇게 세우면 돼요. P는 2개를 적으세요. 그리고 하나는 점을 찍으세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면 제곱을 하세요. 전압도 있죠? 제곱이잖아요. 제곱이 된 거죠? 점을 찍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비례식을 세운 겁니다.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면 요 P를 요쪽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P-는 V 요거의 제곱에 P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세요. 여기서 어떤 걸 기억하냐면 요거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중값입니다. 점 찍은 거는 나중값이에요. 점 안 찍은 건 처음값입니다. 그러면 나중값은 처음값이 얼마죠? 처음값이 100%잖아요. 나중에 얼마가 됐어요? 80%가 됐잖아요. 그것에 어떻게 돼요? 제곱에 이 전력, 처음 전력이 얼마예요? 나중 전력 구하는 거죠. 처음 전력. 요게 이렇게 이항된 겁니다. 이항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600W 이렇게 계산하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384W. 자, 이거는 이제 수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비례식을 갖다가 수식으로 표현한 거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비례한다. 근데 비례 비율이 얼마냐? 그걸 찾은 거고, 비례하니까 같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적인 접근이죠. 어떤 개념으로 접근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식을 세울 수 있는 게 오히려 공부하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문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R을 병렬 회로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R과 L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의 양단에 이러한 전압을 가했어요. 그럴 때 소비되는 유효 전력은 역시 와트를 구하는 겁니다. 유효 전력. 병렬 회로라고 하는 거하고 직렬 회로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에 R과 L이
병렬로 연결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어지고요. R과 L입니다. 그럼 요거는 XL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랬을 때 여기 전압을 얼마를 가요? 2m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에 대한 전압을 여기다 가한 겁니다. 이때 얘 R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나 이 L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어때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렬로 연결하면 R과 XL 양단 전압이 어떻게 돼요? 동일하다. 같다. 이것을 생각해 줘야 되죠. 당연하죠? 그런데 R과 L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라고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요게 마찬가지로 2m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고 하는 것을 가하게 되면 이때는 R과 L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요? 틀려요? 같지 않죠. 이때는 전압이 분배되잖아요. 근데 같은 게 있죠. 뭐가 같아요?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죠? 일정한 겁니다. 전류가 일정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력을 구하면 소비되는 전력 와트죠.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와트라고 했잖아요.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기 때문에 P는 I 자승 R이라고 하는 식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이 회로의 I는 Z분의 이렇게 되죠. Z분의. 이거 이제 뭐예요? 실효전압 2 이렇게 할 거예요. Z분의. 그 다음에 요거죠. 제곱의 R. 임피던스 Z는 이렇게 되겠죠. 루트에다가 R제곱의 X제곱. 요거에 2의 제곱의 R. 이건 직렬회로대입니다. 그래서 제곱을 해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여기는 2제곱이 남죠? 2제곱이 남죠? 예. 맞습니까? 그리고 뭐가 남아요? R이 남죠. 요 밑에는 뭐예요? 루트가 없어지겠죠? R제곱하고 X제곱. 이렇게 와트라고 하는 전력을 여러분들은 계산해 봤습니다. 기억나야 돼요. 이거는 직렬회로 때에 소비되는 전력 이미 해봤죠. I-자승 R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요 R 대신에 X가 들어가면 뭐였어요? R 대신에 X가 들어가면 그렇죠. 무효 전력이었죠. R 대신에 Z가 들어가면 뭐였어요? R 대신에 Z가 들어가면 그때는 피상 전력이 됐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력 I 자승 뭐예요? I 자승 X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직렬일 때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병렬이 되면은 전압이 일정하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R분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R분의 시력값의 제곱. 즉 여기 양단에 나타나는 전력은 전압이 일정하니까 R분의 시력값의 제곱. 이게 전력이라는 거죠. 시력값인데 이거는 지금 주어진 게 무슨 값으로 주어졌어요? 최대값으로 주어진 거죠. 최대값이니까 최대값을 어떻게 해줘야 돼? 루트 2로 나눠주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시력값이 되겠죠. 그것에 제곱이 되는 겁니다. 요게 R이 되죠. 따라서 정리하면은 요거는 뭐야? 2분의 최대값의 제곱에 R이 돼서 분자분모에 2를 곱하는 거야.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죠? 2R분의 최대값의 제곱이라는 이러한 전력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죠. 2R분의 최대값의 제곱, 얘가 전력입니다. 이해되죠? 2R분의 최대값의 제곱. 자, 시력값으로 들어간다, 최대값으로 들어간다, 이 개념을 알면 돼요. 정연파 교류에서 시력값과 최대값의 관계 기억할 겁니다. 정연파 교류.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전부 정연파죠? 정연파 교류에서 최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시력값에 항상 어떻게 된다? 곱하기 루트 2배다. 그러니까 시력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어 줘라.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시력값과 최대값 평균값의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앞에서 1장에서 여러분들이 2장인가요? 거기서 했던 거죠. 정연파 교류에서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문제를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리가 됩니까?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이러한
피상전력이 주어집니다. 요게 지금 뭐냐? 얘가. 기억해야 돼요. 얘는 무슨 전력이에요? 피상전력입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얘는 역률이 주어졌죠. 그때 뭘 구하라? 무효전력을 구하라. 자, 우리가 기억하는 기본 이론이 있습니다. 자, 무효전력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문제가 무효전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효전력. 무효전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PR이라고 얘기하죠. PR. 맞습니까? 단위는 바라고 하죠. 바. 근데 K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요? 전압과 전류의 곱의 사인의 세타. 여기서 얘기하는 바라고 하는 단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피상전력은 얘는 PA죠. PA라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곱인데 얘가 얼마예요? 22kVA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면 22 되겠죠? 곱하기 사인의 세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자, 역률 코사인 세타가 주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사인 세타를 계산해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가 주어졌는데 사인 세타의 계산이 가능할까요? 코사인 세타가 주어졌는데 여기에 사인 세타의 계산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코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자, 수학 공식에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수학 공식이죠. 요 식에서 즉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에다 사인의 제곱의 세타를 더하면 그게 1이 된다는 그 삼각함수의 기본 식에 의해 가지고 요 식을 이용해서 이걸 계산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요 사인 제곱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이항돼야 되겠죠. 즉 사인의 제곱의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가 돼서 양변을 루트 씌워주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무효율을 0.6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게 된다면 여기다가 얼마예요? 여기다가 0.6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22 곱하기 0.6을 하면 우리는 얘가 13.2라고 하는 이러한 무효전력의 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목적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걸 생각 한번 해보냐면 코사인 세타, 이게 역률이죠. 역률이 0.8이라고 한다면 이걸 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은 세타를 구하면 되죠. 세타는 코사인을 이항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역코사인이 돼요. 역코사인. 코사인을 이항시키면 아크 코사인이 된다는 거죠. 아크 코사인 0.8이 바로 뭐예요? 세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 값을 아니까 여기다 대입을 그냥 하는 거예요. 22에 곱하기 사인의 세타인데 세타 대신에 아크 코사인 0.8한 값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예요? 13.2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수학 공식이 생각이 안 난다면 수학 공식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요 세타 값을 찾는 거예요. 요 세타 값을 찾아서 요 세타 자리에다 대입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어디다 대입해요? 요 세타 자리에다가. 요 세타 자리에다. 요게 세타가 되겠죠? 세타 자리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각도를 찾아서 그 안에다 넣어라. 그러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문제를 풀 때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 개념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죠.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회로에 전압이 나와 있네요. 이 전압이 얼마예요? 그렇죠? 이 전압은 당연히 시료값으로 주어졌겠죠? 그런데 전력이 얼마였어요? 전력이 230W네요. 이게 이제 유효 전력이죠. 그리고 무효 전력이 얼마예요? 345죠. 바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무엇을 주어진 거하고 똑같냐면 피상 전력을 주어진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 또 나오죠.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거니까요. 빗변, 피상전력이죠. 피상전력의 제곱은 유효전력의 제곱에 무효전력의 제곱이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요거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피상전력은 요거 루트 씌워주면 되죠.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피상전력이 주어진 거하고 똑같다. 이러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 주어진 것은 결국 피상전력이 얼마가 된다? 피상전력이. 여기서 피상전력이 230의 제곱에 345의 제곱을 해서 전체 루트 씌워준 겁니다. 루트.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414.6 볼트 암페어라는 피상전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전압이 주어졌다. 전류를 구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계산이 가능한 거죠. 즉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한 것이, 전압이 얼마야? 115죠. 전류를 곱한 것이 얘가 얼마야? 414.6이기 때문에 이 115로 나눠주면 되죠. I는 어떻게 준다? I는 그렇죠? 115분의 414.6을 하면 전류가 되겠죠? 3.6 암페어.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죠. 어려워요? 아니죠. 뭐를 알면 되느냐?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되느냐? 어떤 걸 기억해야 되느냐? 기본은 뭐죠?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에 의한 피상전력을 계산할 수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 얘가 필요한 거고,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전압하고 전류의 곱이다라고 하는 게 피상전력이죠. 이게 피상전력이잖아요. 피상전력은 전압하고 전류의 곱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문제가 보면 볼수록 쉬워져야 되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하면 할수록 점점점 쉬워지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어질 겁니다. 자, 여기서도 문제를 한번 보면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 여기에는 뭐예요? 저항 3옴과 유도리액턴스 4옴에 대한 무슨 회로에 기억납니까? 직렬회로. 병렬회로는 전압이 일정하고 직렬회로는 무엇이 일정하다? 전류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직렬회로에 대한 전력 P는 RX 직렬 연결입니다. I잣은 R이고 요거는 뭐예요? Z분의 전압의 제곱의 R이다 라고 해서 계산해보면 요것은 뭐였죠? R제곱의 리액터의 제곱의 전압의 제곱의 R이죠. 요게 와트. 이거 기억하십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식이죠. 이 식이 RX 직렬 연결 회로의 유효 전력이고요. 의외로 이 식을 굉장히 많이 써먹습니다. 많이 써먹어요. 전압과 전류를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 소비 전력 구하라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전류를 구해가지고 전압과 전류에 대한 시료값 넣고 그 위상차 넣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물론 풀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식에다 넣죠. 요 값은 무슨 값이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 요 V 값은 무슨 값이 들어가야 됩니까? 요 값. 무슨 값 들어가야 되죠? 당연한 이야기죠. 시료값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전압이 주어지면 여기 전압이 주어졌잖아. 시료값을 구하는 거야. 시료값. 시료값이 얼마야? 100이죠. 100. 시료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얼마일까요? 저항은 얼마? 3의 제곱. 리액터 4의 제곱. 전압의 시료값 얼마예요? 100의 제곱. 저항이 얼마죠? 3이죠. 이게 전력이야. 1200 나오죠. 와트입니다. 1200와트는 결국 뭐예요? 1200와트는 1.2kW하고 같은 거죠. 1.2kW하고 같은 겁니다. 1000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단위 1200 요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가능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이러한 기본식이라고 하는 거, 기본식, 우리는 이 기본식을 잘 기억해야 돼. 기본식. 뭐 복잡한 응용식 이거 말고요. 개념을 잡는 식,
기본 개념이 있는 식, 이것을 기억하면 의외로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쉽게 해결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문제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에서 보면 이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R과 L의 직렬회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R과 L의 직렬회로에 그러면 RX 직렬회로에 요 시료값이라고 하는 전압 주어졌네요. 무효전력 구하래요. 유효전력이 아니라 여기서는 뭘 구하라? 무효전력 구하라. RX 직렬 연결 회로의 무효전력의 기본식 P, 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R 자승에 X 자승에 V 자승에 X였죠. 이게 무효전력이잖아요. 문제는 이 13.3이라고 하는 이 값,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3.3이라고 하는 이 값, 이 값을 뭘로 만들어줘야 돼? 이것을 뭘로? X로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즉, 2파이 FL이라고 하는 이 오음이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기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때에 회로 중에서 반드시 마이크로파라드라는 값이 나오거나 또는 파라드라고 하는 값이 나오거나 또는 미리헨리라고 하는 값이 나오거나 또는 헨리라고 하는 값이 나온단 말이죠. 이러한 값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들을 반드시 뭘로 바꿔줘야 돼요? 이러한 값들이 나온다면 이것을 반드시 뭘로 바꿔줘야 된다? 오음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리액턴스를 계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리액턴스를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회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항상 문제를 바라보고 나서 그 문제에서 오음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해야겠죠. 자, 위의 문제는 바로 오음이 주어졌죠. 여기는 뭐예요? 오음이 아닌 거죠. 그 차이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가 오음이 아닌 미리헨리가 주어졌고 주파수가 60Hz가 주어졌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 파이의 주파수 60Hz의 13.3이죠. 13.3. 근데 13.3이라는 게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밀리는 10의 뭐예요? 마이너스 3승이죠. 그게 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넣어야 무효전력이 계산이 되나요? 자, 무효전력은 저항값 얼마죠? 12의 제곱. 자, 리액턴스 X는 어떻게 돼요? 2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1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리액턴스죠. 전압은 얼마요? 130의 제곱이죠. 리액턴스 2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이건 이제 계산하면 나옵니다. 1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그렇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단지 리액턴스 X 값이 얼마인가 계산기를 누르지 않았을 뿐이죠. 자, 여기서 요거 제곱 하나 빠졌죠? 자, 이렇게 R제곱 X제곱 V제곱 R이라는 거고 R제곱 X제곱 V제곱 X라는 거죠. 요것을 계산하면 얘는 얼마 나온다? 500이 나와요. 500. 단위는 뭐예요? 바. 킬로바냐? 바냐? 바기 때문에 킬로바로 나타내면 0.5킬로바죠. 0.5킬로바는 500바하고 같은 거죠. 정리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이런 것이 뭐예요? RX 직렬 연결 회로에 대한 전력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문제가 뭘 얘기했냐면 병렬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병렬이 주어지면 무엇이 일정하다고 그랬습니까? 이 전압이 L과 C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R과 C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이게 일정한 거죠. 전압이 일정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유효전력이 800이고 무효전력이 600입니다. 그럼 피상전력은 1000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여기선 피상전력 1000이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면은 병렬이니까 우리가 병렬이라면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이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P는 R분의 V제곱으로 계산된 거죠. 병렬이니까 전압이 일정하니까.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요 PR은 어떻게 계산한 거죠? PR 얘는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PR은 X분의 V제곱이 된 거죠. 네, 그렇게 계산이 된 거다. 이것을 생각해 줘야 돼요. 왜? 병렬이니까.
병렬이니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R이 있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C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R이 얼마인지 몰라요. C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전압을 가했죠. 얼마를 가했어요? 100V. 그러니 R 양단에도 100V, C 양단에도 100V죠. R분의 V제곱처럼 X분의 V제곱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뭘 구하라? 저항값을 구하라. 그러면 800W이기 때문에 요 식에서 P는 R분의 V제곱 식에서 R은 어떻게 돼요? R은 P분의 V제곱이죠. 자, 유효 전력이 얼마입니까? 800이죠. 전압은 얼마예요? 100이죠.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얘가 뭐가 돼요? 저항이 됩니다. 저항을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 나온다? 12.5가 나와요. 12.5가 나오는데 다행스럽게 보세요. 요거 15.5, 요거 18.5, 20.5니까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 안 구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만 해결하면 되죠. 하나만. 전압이 일정하다 그러면 요 하나만 해결을 하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그러면 답은 얘가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X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P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X분의 V제곱이에요. 근데 C에 몇 마이크로파라드냐 이걸 물어봤죠. 그럼 X를 구할 수가 있어요. C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X는 PR분의 V제곱이 되기 때문에 자, 100제곱이 될 거고요. 무효 전력은 600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오hm 값이 나옵니다. 오hm 값 16.67 오hm 값이 나와요. 오음이죠, 얘는. 16.67 오음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오음에 나오면 우리는 뭘 계산해야 돼요? X.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2파이 FC분의 1 이퀄 16.67이라고 하는 이러한 값을 찾아내고 여기서 뭘 계산해야 돼요? C의 값을 계산해야 되겠죠. C. C 값 계산이 되나요? C 값?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 안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요 C하고 16.67 바꾸면 되죠. 주파수 2파이 60. 그렇죠. 왜? 문제수 6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2파이 60에 요 자리 뭐 들어가면 된다? 그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계산하는 16.67. 요거 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뭐가 돼? C가 나오는 거야. 159 마이크로파라드예요. 159 마이크로파라드.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나와요.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그래서 답이 얼마요?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액턴스 X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리액턴스 X에 대한 개념. X. 그래야 C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어렵진 않죠? 예. 그런 것들이 회로 해석입니다. 회로 해석. 회로 해석을 하나씩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 한번 볼까요? 4-9번 문제. 이번에는 역률이 주어졌네요. 전압도 주어졌어요. 전류도 주어졌어요. 피상전력 구하래요. 이런 경우는 전압이 주어지고 전류가 흘렀는데 피상전력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피상전력. 전압하고 전류 곱하면 되겠죠? 역률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주어진 역률은 유효전력 구할 때나 무효전력 구할 때 활용하지 피상전력 구할 때는 구해지지 않죠. 피상전력은 결국은 전압하고 전류의 곱으로 계산이 되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건 알 거 아니에요?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되어진다면 곱해버리면 얼마입니까? 500이죠. 500. 이거는 문제 중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얘는 유효전력 주어지고요. 무효전력도 주어졌어요. 그러면 피상전력 주어진 거 아나요? 그래서 피상전력 구하래요. 아까 뭘 구한다 그랬습니까? 이런 것은. 어떤 걸 얘기한다 그랬죠?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정리죠. 피상전력의 제곱은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이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가 되겠죠.
유효 전력이 얼마야? 300의 제곱. 무효 전력이 얼마죠? 400의 제곱. 3대 4대 5잖아요. 그러니까 500이 나오겠죠. 이거는 엄청 쉬운 겁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 피상전력과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관계, 직각삼각형의 관계, 전력삼각형에 관한 이야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다음 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전력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력량. 전력량. 문제를 보세요. 역률이 주어지고 전력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는데 소비되는 전력량이다. 여러분들은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를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킬로와트에다가 뭘 곱한 겁니까? 킬로와트에다 뭘 곱한 거예요? 응? 시간을 곱한 거잖아요. 단위를 보세요. 단위. 킬로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력량이에요. 이게 전력량이다. 우리 앞에서 전력의 정의 배울 때 이런 거 배웠죠. 전력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전력의 정의는 단위 시간당 전기가 한 1이다. 그래서 이거를 줄 퍼 세크라 그러고 얘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얘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전력, 와트라고 한다 그랬죠. 얘를 와트라고 하자. 이렇게 배운 거죠. 그때 W는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준 것이죠. 전력에다 시간을 곱해준 것이죠. 여기서 W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와트, 세크가 되는데요. 얘는 단위가 뭐하고 똑같아요? 줄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와트 세크를 뭐라고 하자? 전력량이라고 하자. 와트 세크는 작은 단위잖아요. 킬로와트는 1000배 된 거고 세크에서 시간으로 하면 얘가 3600배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3600배 차이가 있는 거고 이것과 이것은 몇 배 차이가 있는 거죠? 1000배 차이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요것과 요것은 1000배 차이, 요것과 요것은 몇 배 차이? 3600배 차이. 1시간은 몇 초다? 1시간. 3600초. 이런 거죠. 1km는 1000배. 1km는 1000배. 3600초니까 3600배. 이러한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력량이라고 하는 거니까 어렵진 않다는 거죠. 전력에다 뭘 곱한다? 시간을 곱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다. 지금 전력이 몇이에요? 800이죠.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2시간이죠. 그러면 얘가 얼마 돼요? 1600 킬로와트의 시간을 곱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위만 보세요. 단위만. 단위만 보세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거죠. 어렵지 않아야 됩니다. 얘는 킬로와트 아워입니다. 그래서 이걸 유효 전력량입니다. 소비 전력량. 소비 전력량.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벗어나진 않는다. 기본 개념 절대 안 벗어납니다. 이해됩니까? 네. 간단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무효 전력량을 물어봤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무효 전력에다 시간 곱하면 돼요. 근데 시간이 30분이라고 했네요. 30분은 몇 시간일까요?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30분이면 이 30분은 몇 시간이에요? 30분. 얘는 0.5시간입니다. 그렇죠? 2분의 1시간이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소비 전력이 주어져 있고 역률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직각삼각형으로 표현해보면 우리가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리잖아요. 전력의 직각삼각형 계산할 때 세타일 때 여기가 800이잖아요. 와트니까. 요 밑변이 800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 세타가 0.8이에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0.8인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뭘 구해야 돼요? 무효 전력. 요거를 계산하는 거죠. 맞죠? 요거는 뭐예요? 피상전력이잖아요. 피상전력.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할 땐 이렇게 하죠. 요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요 밑변하고 높이의 관계잖아요.
그거는 삼각함수에서 어떻게 적용됩니까? 삼각함수. 삼각함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삼각함수에서 밑변과 높이의 관계는 뭐죠? 탄젠트 세타입니다.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죠? 유효전력분의 무효전력이죠.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니까요. 그죠? 세타니까요. 그럼 무효전력을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무효전력. 무효전력은 그러면 요게 이제 P라고 본 거죠. 그럼 무효전력은 어떻게 계산해요? P 탄젠트 세타입니다. PR은 P 탄젠트 세타입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0.8이라 그랬죠.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세타는 아크 코사인 0.8이거든요.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즉 유효전력이 800이고 탄젠트 세타인데 아크 코사인 0.8 이러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밑변과 높이의 관계는 탄젠트 관계니까요. 세타를 구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세타를 구해서. 여기에 있는 이 세타를 구해서 이 세타는 이거잖아요. 이 세타를 구한 거죠. 그대로 여기다 대입한 거죠. 세타만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냐? 무효전력이 나오는데 자, 얘가 600바가 나옵니다. 600. 따라서 무효전력량 이것은 무효전력에다 시간을 곱하니까요. 600바에다가 시간이 계산하니까 0.5였죠. 아워를 계산하니까 300바에다가 시간을 곱한 아워가 된다. 그래서 300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삼각함수에 대한 개념, 그래서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에 대한 거죠. 밑변분의 높이에 대한 거. 그래서 세타를 구하면 우리는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물론 수학으로 보면요. 수학으로 보면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입니다. 이게 탄젠트 세타거든요. 그러면 요거 대신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게 800이니까요. 800에다가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 0.8에다가 사인 세타는 얼마냐면 루트에 1-0.8제곱 이렇게. 이게 수학적인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얘가 600 나오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계산해도 돼요. 탄젠트 세타이기 때문에. 탄젠트 대신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이대로 집어넣어도 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편한가는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도 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사인 제곱 세타하고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이 된다는 거에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에 세타를 루트 씌워줘야 된다. 이게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으로 풀려면 이러한 수학적인 삼각함수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전압과 전류가 페이저로 주어진 거죠. 이 자체가 페이저로 주어진 거죠. 페이저. 벡터입니다. 벡터. 이렇게 벡터로 전압과 전류가 주어진 경우에 전력을 구할 때는 우리는 복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컴플렉스 파워, 복소 전력입니다. 복소수를 이용해서 전력을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복소 전력을 계산할 때는 전압의 벡터하고 전류의 벡터가 있다면 전류의 벡터를 공획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P 플러스 J의 PR이 나오면 얘는 뭐였다? 유도성이다. 뭐 이런 거 기억하시죠? 전류의 벡터를 공획한다. 이게 기준입니다. 전압의 벡터를 공획하면 허수부의 부호가 바뀐다. 이걸 복소 전력이라고 했죠? 복소수를 이용한 복소 전력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소 전력은 이게 피상 전력이 되는 겁니다. 벡터죠. 요거는 전압이 얼마예요? 50의 루트 3에 다음에 j2의 50이죠. 요거 그냥 곱하면 돼요. 계산기 그대로 누르면 되죠. 15의 루트 3에 마이너스 j2의 15죠.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복소수를 연산한다라고 한다면 복잡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실수는 실수끼리 분류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분류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절대값의 크기 구하고 각도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하고 이게 수학적인 방법인데 추천하진 않죠.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뭘 이용한다? 계산기 사용. 항상 기억하세요. 계산기, 복소수가 연산되는 계산기, 즉 다시 말해서 계산기에다 요거대로 똑같이 입력만 하면 바로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기가 그대로 답을 냅니다. 얼마 나오죠? 여기가 얼마 나와요? 1500이 나오죠. 1500. 그리고 플러스 j2에 다음 얼마 나옵니까? 1500 루트 3. 그러니까 1500 루트 3이니까 숫자로 나오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오냐면 2598 이렇게 나오죠. 2598 뭐 이런 정도. 자, 요걸 피상전력을 구하고자 한다면 계산기에 Shift 2번 다음에 3번 4번 중에서 우리는 R세타 값을 얘기하는 3번을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Shift 2번 3번 누르면 이거에 대한 크기하고 각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상전력과 역률각이 나오고 지금은 요 앞에 게 무슨 전력이 돼요? 유효전력. 요 뒤에 게 뭐가 되죠? 무효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 유효전력이 1500이 나왔다라고 하면 얘밖에 답이 될 게 없죠. 즉 전압의 벡터나 전류의 벡터 둘 중 한 가지를 공액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공액복소수를 취해준다. 공액복소수가 뭐예요? 공액복소수. 이거는 이거죠. A의 벡터에다가 여기 A 플러스 J의 B였다면 A의 벡터에 공액을 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A의 마이너스 J의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공액복소수라고 하죠. 기억하십니까?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가 되거나 또는 각도가 반대가 되죠. 각도가. 그래서 공액복소수를 취해주는 거 이 부분을 갖다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복소전력을 이용하면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역률이 한꺼번에 동시에 계산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문제가 또 하나 주어졌네요. 여기 보면은 전압이 주어지고 여기 보면 전류가 주어졌죠. 역률을 구하래요. 역률을 구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거 갖고 임피던스 계산하지 말고요. 벡터를 그대로 계산하세요. PA라고 하는 복소 전력은 전압의 벡터와 전류의 벡터가 있다면 전류를 공액하라. 그러니까 전압은 40 플러스 J의 30이고 자, 전류는 30 플러스 J의 10입니다. 요걸 계산기 그대로 누르세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얼마가 나오나. 여러분도 눌러보세요. 40 플러스 30i에다가 다음에 30 플러스 10i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계산기 눌러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1581이 나오고요. 1581.14 나오죠. 14 이렇게 각도도 나오는데요. 각도는 55.30 나와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뭘 이용한다? 계산기 사용. 이 계산기 사용은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뭘 알고자 하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세타가 있다는 거죠. 이 세타가 바로 뭡니까? 세타가 얘가 역률각이라는 거예요. 얘가 임피던스 각이라는 거예요. 얘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역률각. 역률각이 53도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55도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세타가 얼마죠? 코사인 55.3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코사인 55.3 해보세요. 얼마 나오는가? 자, 이때 코사인 55.3을 해보면 0.57이 나오거든요. 0.57.
즉 요게 답이 되거든요. 0.57이 답이 되는데 만약에 0.57이 안 나오고 엉뚱한 게 나온다면은 계산기 맨 위에 보면 디그리, 라디안, 그라디안이라고 하는데 요게 두 개가 선택됐을 경우에 이게 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라디안이나 그라디안은 안 되고요. 계산기 모드가 뭐로 돼 있어야 돼요? 디그리 모드로 돼 있어야 돼요. 디그리 모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실수 플러스 허수로 나왔다면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쉬프트. 숫자 2번 버튼, 숫자 3번 버튼 이걸 눌러주면 이게 A 플러스 J의 B의 형태가 뭘로 바뀌어요? 이렇게. 절대값의 각도의 형태로, R의 세타의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기를 활용을 하면 돼요. 항상 이런 것들은 뭘 활용해라? 계산기. 이거 계산기 잘 봐야 돼요. 계산기에서 이런 값들을 나올 때 디그리 모드냐는 것도 확인하게 되고 거기에 이 디그리 모드일 때 55.3 나왔을 때 각도가 55.3으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팅을 잘하고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계산기 눌렀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이러면 답이 없다는 거죠. 계산기 눌렀을 때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람직한 풀입니다. 자, 정정할 게 있어요. 분명히 공액복소수라고 하면서 제가 대입할 때 그냥 대입했죠. 그 부분을 정정합니다. 대입할 때 그냥 대입하면 안 되고 공액으로 대입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여기가 전류가 마이너스 돼 있으면 공액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를 뭐로 해줘야 된다? 플러스로 해줘야 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기도 전류를 공액했잖아요. 전류를 공액하면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뭘로 돼야 되죠?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전류를 공액하면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그 부호가 바뀌는 거 공액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자, 15번째는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네요. 이렇게 전압과 전류가 흘렀을 때에 회로의 임피던스와 소비 전력을 구하라 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보면 450, 460, 470이 두 개 있네요. 임피던스 있네요. 자, 아무거나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갖고 못 구한다면 이제는 공부를 안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전압의 페이저, 전류의 페이저가 주어졌다면 페이저에 의해서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죠. 임피던스 페이저는 어떻게 될까요? 임피던스 페이저는 전류의 페이저분의 전압의 페이저죠. 자, 여기 진하게 쓰는 것은 뭐라고요? 진하게 쓰는 것은 이게 벡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계산기 누르세요. 전압은 100에 j2의 20이고요. 전류는 4, j2의 3이죠. 요거 그대로 계산기 눌러보세요. 얼마 나오는가. 저도 한번 누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눌러보세요. 100에 20의 j죠. 그 다음에 4 플러스 3의 j죠. 그렇게 해서 눌러놓으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18.4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8.8i가 나와요. 이렇게 바로 나오죠. 계산기가 i로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i가 앞으로 j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18.4에 8.8i라고 계산기가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계산기대로 한번 해봅시다. 굳이 이런 식으로 두지 말고 계산기하고 똑같이 얘기하면 여기를 이렇게 놓으면 계산기하고 똑같죠. 요게 20i. 계산기는 i를 뒤에다 넣어야 되니까요. 요거는 3i. 뭐 이렇게 되겠죠. 계산기는 i라고 표현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8.4에 8.8이면 마이너스 붙은 거면 딱 보면 뭐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답이 되는 게 없죠. 자, 여기서 유효 전력이 얼마냐 이걸 계산하라 그러면 그때는 뭐 해주는 거예요? 피상 전력은 전압의 벡터하고 전류의 벡터가 있다면 전류를 공액해 주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100에 플러스 j의 20이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4에 마이너스 j의 3을 해주는 거죠. 공액을 해주는 거니까 공액을 해주는 거예요. 공액을.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0에 플러스 20의 i에다가 곱하기 4의 마이너스 3 i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460 마이너스 220i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유효 전력이 얼마예요? 460이 나온다는 거죠. 유효 전력 460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회로에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 주어졌네요. 역률을 구하세요. 그러고 하고 있어요. 역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역률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역률의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체 값분의 저항이었죠. 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전체 값이 뭐였죠? 어드미턴스분의 컨덕턴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어드미턴스분의 컨덕턴스다. 또 역률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전체 값이라는 것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역률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역률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체 전류분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다. 유효전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계산하라? 전력을 가지고 역률을 계산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전력을 가지고 역률을 계산할 때는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유효전력, 무효전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는 거죠. 루트에다가 유효전력의 제곱에 무효전력의 제곱을 한 게 피상전력이니까 분의 유효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역률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거는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어렵지도 않겠네요. 얼마입니까? 자, 여기가 유효전력이 80의 제곱, 무효전력이 60의 제곱, 80 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요거는 10이죠. 100. 100이잖아요. 100.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6대 8대 10이니까 0.8. 그래서 역률은 몇 프로? 80%. 80%. 자, 요게 역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률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유효전력, 무효전력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이 벡터는 지금 유효전력이 80이고 무효전력이 뭐 어쨌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유도성, 용량성 구분하지 말고 제2의 60인 거죠. 자, 요거는 좌표 변환 해보세요. 계산기로. 계산기로 그냥 80에 플러스 60에 I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얼마 나오는가? 얘가 계산해보면 100에 각도가 나와요. 각도가 36.87 나옵니다. 그러면 요게 역률 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코사인 36.87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0.8이에요. 유효전력, 무효전력 이렇게 안 해도요. 요 자체의 의미, 요 유효전력의 의미와 요 무효전력의 의미가 이러한 복소전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면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지. 좌표 변환 해주는 거지. 계산기만 눌러주는 거지. 그러면 각도가 나오거든? 그럼 그 각도를 코사인 취해버리면 돼요. 각도를 구하면 돼요. 개념이 그런 겁니다. 자, 각도를 이해하면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는 최대 전력 전송 조건입니다.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은 기억하십니까? 어떤 것이 기억나야 돼요?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은 임피던스 정합이라고 그랬죠. 최대 전력 전송의 조건을 보면 조건은 임피던스 매칭 정합. 임피던스가 내부 임피던스와 외부 임피던스가 같아야 된다. 임피던스 정합이 되어지면 이게 내부 임피던스면 외부 임피던스 ZL이라고 하는 것은 Z0의 공액이 돼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야? R0 값하고 같아지면 최대 전력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억하실 겁니다. 4R0분의
V의 제곱. 4R0분의 V의 제곱. 자, 요 V가 무슨 값이 들어가야 되죠? 요 V가 무슨 값이 들어가야 돼요? 실효 값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요 V가 뭐로 주어졌어요? 최대값 V0로 주어졌죠. 그러니 실효값 V는 최대값 V0를 루트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요? 4R0분의 요거에 제곱은 되는데 여기가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V0가 되는 거죠. 그러니 얘는 어떻게 돼요? 4R0분의 요거는 2분의 V0의 제곱이 되죠. 여기다 곱하기 2하고 여기다 곱하기 2 하는 거죠. 분자분모에 각각 곱하기 2 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8R0분의 V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값으로 나타내면 2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4R분의 V제곱이 8R0분의 V0의 제곱이 되어지는 거. 실효값을 뭘로? 최대값으로 표현하는 거. 실효값과 최대값의 관계는 이렇게 루트 2분의 1배의 관계가 있다는 거. 이거 괜히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관계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라고 나온다면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은 반드시 뭐다? 임피던스가 같아야 되는 거죠. 임피던스 정합이 돼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임피던스 정합. 요거 임피던스 정합이 돼야 된다는 거. 요거를 잘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도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의 임피던스 정합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 어떤 전원 내부 회로의 저항이 주어지고 리액턴스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 회로에는 임피던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내부 회로에는 임피던스가 있는 거예요. 요게 전압이 되겠죠. 그리고 요 외부 회로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저항 RL이 가변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저항 RL이 가변으로 되어 있을 때 이 RL의 값이 어떤 값일 때 최대 전력이 전송되는가? RL이 어떤 값이어야 하는가? 최대 전력을 소모시키고자 한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여기가 R 플러스 J의 X라면 임피던스로 같으라 그랬죠. 그럼 요 임피던스 크기가 얼마입니까? 임피던스로 같으니까 얘의 임피던스 크기는 루트에다가 R제곱에 X제곱이 임피던스 크기죠. 얘의 임피던스 크기는 어떻게 돼요? RL이죠. 그렇죠? RL이잖아요.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매칭이 되는 겁니다. 서로 임피던스 크기가 같은 거예요. 임피던스 정합. 임피던스 정합. 임피던스 크기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 된다. 따라서 답은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최대 전력 전송 조건입니다. 임피던스가 매칭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지금 이런 문제가 또 한 번 주어지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요게 내부 임피던스고, 이런 발전기에 이러한 선로가 연결됐어요. 선로 임피던스가 주어졌죠. 그때 이 부하 임피던스가 Z0라면은, 이렇게 부하 임피던스가 Z0라면은 뭘 구하라? 최대 전력을 얼마일 때 전송하겠는가? Z0의 값을 얼마일 때 최대 전력이 전송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선로의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이 선로의 임피던스. 그 다음에 여기에 내부 임피던스가 있겠죠. 그리고 발전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부하의 임피던스가 있겠죠. 이게 부하의 임피던스는 가변이 되는 겁니다. 어떤 값일 때 되겠는가? 그러면 이 내부 임피던스, 즉 내부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부 임피던스잖아요. 그 내부 임피던스가 얼마냐면 요게 0.3 J의 2거든요. 요거는 얼마일까요? 1.7 J의 3이거든요. 그럼 이거 더해버리면 더하면 얼마 나올까요? 2에 J의 5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요 부하 임피던스 ZL이라고 하는 이거 여기선 Z0라고 되어 있나요? Z0라고 하는 것은 얘는 어떻게 될까요? Z0는 ZG의 공액이 되라.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허수부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허수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죠? 2-j2의 5가 돼요. 허수부가 없어져야,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져야 내부장과 내부장이 같아지는 거죠. 무효 전력이 없어지고 같아지는 거죠. 그때의 최대 전력이 전송된다. 그래서 2-j2의 5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뭐일 때? 저항이 아니라 임피던스일 때. 그러니까 저항일 때는 절대값의 크기, 임피던스의 크기, 그게 같지만 임피던스가 주어지면은 허수부를 없애버리는 공액 벡터의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접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내부 임피던스의 공액 벡터입니다. 그걸로 같아져야 임피던스 매칭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전력이 최대가 전송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얘는 또 어떤 거냐면 C의 콘덴서와 R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C의 콘덴서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R의 저항이 주어졌어요. 이러한 직렬 회로에서 R의 값을 적당히 선정한다 그랬죠? R의 값을 적당히 선정하면 R이 가변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최대 전력 전송 조건에서 이런 거예요. 내부는 C가 되고 여기에는 전하번이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전하번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R의 값을 연결한다는 겁니다. R의 값. 그러면 여기가 X값이 있으니까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 임피던스 정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임피던스 크기, 이거 X밖에 없죠. 이거에 대한 임피던스 크기 R밖에 없죠. 그러면 조건은 어떻게 될까? R이 X가 되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기 RX 직렬로 연결된 회로의 전력이 되기 때문에 RX 직렬 연결 회로의 유효 전력, 이게 최대 전력이 되는데 유효 전력을 계산하면 R제곱에 X제곱에 V제곱에 R이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대입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R이 변하는 거니까 X제곱에 X제곱에 V제곱에 X가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2X 제곱에 V제곱 X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2X분의 V제곱이라고 하는 최대 전력이 나와요. 즉 4R분의 V제곱이 아니라 2X분의 V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2X분의 V제곱이기 때문에 최대 전력 P의 맥시멈을 계산하는 거죠. 이거를 계산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2배에 리액턴스 X, X는 어떻게 돼요? 2파이 FC분의 1이에요. 100마이크로파라드라고 그랬거든요. 2파이의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2파이의 주파수가 얼마예요? 문제에서 보면 60Hz 주어졌죠. 그러니까 60에 100마이크로, 1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요거 분의 1이 되겠죠. 2x잖아요. 200 곱하기 x가 되겠죠. 근데 V제곱이거든요. V가 얼마예요? V가 100V라고 주어졌거든요. 100의 제곱. 이렇게 2x분의 V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 계산 그대로 눌러주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188W 나와요. 이게 최대 전력이 됩니다. 188.5 나오는 거죠.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회로도 우리는 항상 이 리액턴스에 대한 값을 구하는 것을 빼먹지는 않고 있다. 모든 회로가 주어진다면 모든 회로는 어떤 회로든 간에 우리가 회로를 구해본다, 회로를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주어지는 이 값, 리액턴스에 대한 이 값, 이 x에 대한 값, 이거는 2파이 fc분의 1에 대한 이 오hm, 이거는 항상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 가지고 시험 문제 딱 풀 때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은 무조건 뭐로 구해놓고 보는 거야? 오음으로 구해놓고 보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그걸 써먹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는 거죠. 그렇게 오음으로 놓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4장 전력에 관한 문제풀이가 됩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